여러분이 타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수록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남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수록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중요한 건 남을 돕고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행동이 우리를 진정한 사랑의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의식에 더 높은 부분이 작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당신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며 그 결과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니 로빈스의 강연 내용 중 자기 사랑과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담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너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사랑받기 위해 정말 무언가를 해야만 했을까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고 떼를 쓰고 온갖 소란을 피워도 여전히 사랑받죠.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시기가 지나고 옥시토신의 효과가 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혼나거나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후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되찾기 위해 애씁니다. 인간은 다른 영장류에 비해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훨씬 긴 생명체입니다. 고래는 1년, 새는 몇 주간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다가 스스로 날아가지만 우리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이 긴 의존 기간은 우리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이자 본성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만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하지 않고 사회에 이바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쉽게도 부모님이 과하게 관여하며 자란 세대는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한 이유일 겁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느낄 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써 자기애를 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자기애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넓혀나갈 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사랑은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미 그 사랑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말이나 시선으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 그것은 당신 안의 사랑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모든 순간은 사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자신 안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한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자기 사랑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늘 위험을 찾아내고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생존 본능 때문에 우리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거나 속이려 들거나 숨으려고 하죠. 하지만 당신이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 봉사하려고 할 때나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의식의 더 높은 부분이 작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당신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며 그 결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남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 스스로 내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당신이 타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수록 당신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일 때부터 자기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하기 어려울 겁니다. 남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수록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남을 돕고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행동이 우리를 진정한 사랑의 길로 이끌어줄 겁니다. 자기 사랑을 더 빠르게 키우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온 좋은 일들을 모아보세요.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낄 겁니다. 이런 반응은 자아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나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힘들어하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고통받는 겁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오래된 습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제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저에게 뭔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인생에 뭔가를 기여하고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느꼈죠. 그리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습관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됐습니다. 뭔가를 나눌 수 있도록 계속 배우는 패턴에 빠진 겁니다. 현대 사람들은 자기 말의 힘을 잘 모릅니다. 요즘 문화는 만약 누군가가 나쁘거나 자기와 다르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생각, 경험이 자기와 다르면 그 사람을 열등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각자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 더 큰 내면의 힘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많은 아이들은 매 순간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불안정하거나 위험한 상황, 그리고 그 안에 날카로운 말들로부터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은 사람을 굉장히 취약하고 겁이 많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주 화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나쁜 영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누군가의 영향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에 집착하거나 타인을 나쁘게 만들어 자신을 도덕적, 심리적,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상 말이죠. 우리 모두 가끔 이런 패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 행복, 자유, 그리고 특별한 삶을 원한다면 그것은 결코 비난에서 올 수 없습니다. 비난에서 오는 건 진정한 자부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부심은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자존감이 필요 없는 이유입니다. 자존감은 남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은 당신이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평생 쓰레기라고 해도 당신 안에는 그 말이 틀렸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라고 반응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들은 절대 그런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는 누군가 당신이 평생 아름답다고 해도 당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이 하는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구축하고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는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다른 것에 대해 비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남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저도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 엄마는 참 좋은 분이셨는데 술에 취하시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완전히 폭력적이 되셨죠. 그리고 저에게는 어린 남동생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쳐갔을 때마다 저는 동생과 누나가 다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인데 키가 155cm밖에 안 됐어요. 엄마는 저를 붙잡고 벽에다 밀치셨고 그 때문에 피가 나기도 했죠.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당신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제 과거를 제 미래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과거에 머물 때만 미래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과거만 바라보며 산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힘든 일과 불공평한 일에 대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 계속 매달리면 당신에게는 미래가 없고 결국 당신을 탓하게 될 겁니다. 인터넷에서 남들과 이야기하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퍼뜨리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들은 나를 이해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들에게 진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지금 저는 당신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약함을 강요하는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곳을 떠나세요. 그저 앉아서 불평만 하지 말고 당신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만약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족하게 느낀다면 그건 마치 신이 당신에게 성장하라, 당신은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인식, 신념, 감정, 삶에 대한 깊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마치 당신의 성장이 당신의 행복을 제한하는 유일한 것처럼 말이죠. 만약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떠한 영역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대개 우리가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없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성장에서 나오지 통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제란 결국 환상일 뿐이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느끼는지 통제할 수 없고 모두가 당신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일자리를 잃었다거나 체중이 늘었다고 해서 당신 탓만은 아닙니다. 그만 자책하고 비난하는 걸 그만두세요. 비난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위대함을 추구하는 방법도 아니죠. 그래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우선순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요. 바꾸고 싶은 부분이나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몸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몸을 바꾸면 마음도 따라서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결정도 달라지고 결국 삶의 질도 바뀌죠. 삶의 질은 결국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달려 있으니까요. 얼마를 벌든 어떤 관계를 가지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해주든 상관없이 늘 슬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패턴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니 그걸 잘 가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다루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움직임, 숨쉬기, 말하는 방식에서 감정이 온다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몸에서 시작되니까요.